임방진의 껍질을 벗겨내는 회계. 중소 중견 상조회사들의 생존을 위하여. 기사 1. 국내 상조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은 9조 4,486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 1조 원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892만 명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99%는 상조회사다. 업계는 지난해 선수금은 10조 원, 가입자 수는 1,000만 명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 2.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 중인 상조시장에서도 제2의 TMF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흡한 관리감독 여파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약 10조 원에 달하는 선수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 위반이 확인돼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52곳 중 24곳이 선수금 예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3. 상조회사의 선수금이 기업 특수관계인의 자금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에 나선다. 상조업체 선수금은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최근 들어 그 규모를 무섭게 불리고 있는데 이런 자금 운용을 규제할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할부거래법 체계로는 상조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상조업체가 계열회사나 오너일과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해 선수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등의 문제를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4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선정하고 노년 소비자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상조업체의 책임 있는 경영 유도와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조업, 특히 상조공제조합과 관련된 일에 가끔 관여하고 있는 필자의 눈길을 끈 최근 뉴스 기사 몇 가지다. 기사를 읽으며 선수금 10조 원을 넘어선 시장 규모와 1,000만 가입자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공급자인 상조회사 그리고 상조업계 전반의 건전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약간의 재현이랄까 싶은 포인트가 있어 노트북을 켰다. 상조업은 금융업이나 보험업이 아닌 선불식 할부 판매업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관할이다. 소비자는 장례나 결혼 등의 서비스를 미래에 받기 위해 현재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상조회사는 이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향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만약 상조회사가 도산할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을 들거나 또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개의 상조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은 상조회사들이 납입한 공제료 및 담보금을 기반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납입금의 최대 50%까지 보상한다. 실제로 과거 수년 동안 여러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었고 공제조합은 이들에 대한 보상 지급을 위해 자산의 일부를 급하게 유동화해야 했다. 이후 해당 조합 소속의 생존 상조회사들은 보상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추가 출자 및 담보 제공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최근엔 이에 더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명분하에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공제료율의 인상, 담보금 확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해 정책의 방향성은 맞는데 필자의 우려는 이러한 공제료와 담보금 인상 요구 압력이 당장 중소 중견 상조회사들의 현금 유출을 급증시켜 유동성 경색을 가속화하고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을 급격히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는 다시 이들 회사의 신용도 하락, 소비자 불신, 신규 계약 감소, 해약률 증가, 유동성 악화,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 확대라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필자가 관찰한 상조업계의 경쟁 구조는 일반적인 시장 논리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보통 경쟁시장에서 경쟁사의 도산은 나의 점유율 증가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으로 작동한다. 물론 상조업계도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적어도 상조공제조합이라는 제도로 엮인 상조회사들은 경쟁사의 파산이 오히려 나의 재무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경쟁사가 파산하지 않기를 바라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다. 이는 단기 점유율 확대보다 장기 생존이 더 중요한 집단게임 구조이며 시장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협력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이례적인 사례라고나 할까. 또한 상조회사 파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신규 계약이 감소하고 해약률이 증가하는 악영향은 비단 경쟁사 파산으로 인한 공제료 추가 납부 등의 즉각적인 재무부담보다 더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2024년 3월 기준으로 78개의 상조회사가 존재하고 이는 2017년 3월 186개에서 100여 개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다. 어느 산업이나 비슷하겠지만 상조업도 상위 4개사의 선수금 규모가 각각 1조 원이 넘으니 이들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고
앞으로는 자금력을 갖춘 대형업체로의 쏠림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중소 중견 상조회사의 고객이고 그 선수금 규모도 수조 원이 넘는 현재 상황에서 산업 내 구조조정이 초래할 혼란과 소비자 피해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이는 대형사들마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상조업은 전국 단위 서비스이자 지역 기반의 영업 구조를 갖는 특성이 강하다. 중소상조회사의 도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이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면 소비자 가격 인상, 서비스 획일화, 시장 집중도 상승 등 부작용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제료율 인상과 담보금 확대와 같은 규제 강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자본 여력이 충분한 대형사보다 유동성이 취약한 중소형 상조회사에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대형사는 일정 수준의 담보 제공 여력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추가 부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중소형사는 운영자금 일부를 담보로 묶어야 하거나 고금리 차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은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면 중소형 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단계적 적용, 규모별 차등 규제 등 완충 장치를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규제의 궁극적 목적이 소비자 보호라면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호가 아닐까. 물론 그간 일부 업체들의 일탈로 비롯된 나쁜 이미지에 대한 업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회사마다 책임감 있는 건전한 경영이야 당연한 전제겠지만 말이다. 더 칼럼니스트